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형됐습니다. 이로써 40년 동안 이어진 그의 제2인자 삶은 막을 내리게 됐고 앞으로 북한에서는 장성택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성택 처형과 향후 북한 정국 전문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북한 사회안전부와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일했던 탈북 작가입니다. 리밀 씨 모셨습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위층 한때 권력의 2인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던 이 장성택의 사형 소식이 전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사형을 공개한 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사형도 속전속결로 한 것도 네. 있지만 예. 오히려 사형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바로 또 공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북한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예. 김정은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좀 과시하기 위한 측면, 일단 김정은은 굉장히 강건하다. 이런 걸 예. 보여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내부적으로는 지금 장성택이가 좀 개혁 개방을 진행하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좀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성택이가 당군 내각에 심은 어떤 핵심 인력들이 전국적으로 한 4,000명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000명이요? 예, 물론 이제 그 밑에 있는까지 다 포함해 더 많은 인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어떤 그 동료 자체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평양의 모습을 전해드리면서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오늘 그 소식을 접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이제 북한 TV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예. 학대 회의 한 이후부터 예. 북한 인민들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네, 무슨 부글부글 말씀이죠? 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장성택에 대한 중호심이 그냥 이 도를 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 반당 반익명분자가 예. 우리 당에 그렇게 내부에 그렇게 깊숙이 들어왔었는지 이거는 전체 용납 못할 거고 예. 장성택을 그냥 죽여도 아깝다. 예. 그냥 용광로 종기로에 처해야 된다. 예. 인민들 그냥 매일같이 나와서 성토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김정인 원수의 둘이에 뭉쳐야만이 우리의 이 체제를 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어찌 보면요, 거꾸로 보면은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체제 결속을 노리는 북한의 또 하나의 그 전술이라고 예. 보면 됩니다. 네, 예. 그럼 체제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일각에서는 예. 장성택이 예. 상당히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인심을 얻고 있었다. 예.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여론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인심이라고 해서 예. 그게 수령만큼도 안 가지만은 예. 거기선 제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근 30년 살아봤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물론 저 있을 때도 제가 96년까지 있었는데, 장성택에 대한 주민들이 반응은 있었는데, 수령님의 사위, 예? 김일성의 사위고, 또 김정일의 매제고, 이래서 아주 재능 있고, 그런 정도로만 나왔지, 이 사람이 예. 경제건설에 확실한, 뚜렷한 인재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 거기서는 진짜 티끌만한 성과도 다 수령의 업적이지 예. 어느 개인의 업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향수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제 장성택이를 침으로써 자, 죄가를 보십시오. 학대 회의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죄가라고 조목조목 나야 된 거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김정은이 죄가예요. 거기서는 장성택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아무 일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 사회입니다. 그거 다 김정은이 과거에는 이제 김정일이 있었을 때 그 수령들이 결제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러면 그 최고 책임자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무슨 나라, 재산도 50년 임대하고 홀값으로 팔고, 내야 탕전했고, 여자 그렇게 부패 타락한 생활.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여자를 얼마나 두고 예.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이거 다 어찌 보면은
살펴보면은 수령이 지은 죄가를 누구한테는 시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민들이 지금 구천에 사무쳤는데 그 불만이 그 장성택을 그냥 선택해서 그 김정은의 죄가를 쑥 가려놓은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북한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겉모습과 속마음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독재 사회에서는 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조선중앙통신 장성택의 사형을 선고한 특별 군사재판 내용을 보도했고 조금 전에 조선중앙TV에서 이 부분이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한 내용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예.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하의 만고 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 역적이다. 장성택은 부수와 대상기관에 당의 방침보다도 제놈의 말을 더 중시하고 받아무는 이질적인 사업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신복졸개들과 추종자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게 하였다. 장성택은 정치적 야망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사회에 안일해이하고 무기율적인 독소를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 흉악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네. 조선중앙TV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보면은 죄목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야심을 위해서 이제 야망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 규모의 부정부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었나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장성택이 그동안 이제 김정일 시대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북한 내에서는 좀 굉장히 개혁 개방파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외자 유치 사업에도 많이 관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 이후에 들어서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개혁하고 예.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거의 실제적인 주도 역할을 장성택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국과는 그 북한의 광물을 중국에 내다 팔면서 많은 외화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문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 내에서의 외자 유치나 경제 개혁 개방을 내세우고 하면서 거기서 어떤 비리들이 많이 발생했다. 예. 이런 비리를 가지고 장성택 안의 제목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성택의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주는 것들이 예. 오히려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장성택의 이미지를 좀 높게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북한에서 처형 이후에 대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거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동료들을 좀 빨리 잠재워가지고, 장성택이 잘못됐다는 거를 더 강조하는 것들이 예, 오히려 예. 지금 김정은 체제는 더 불안하다. 예. 이런 걸 저는 또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은 많이 있지만 2009년도 합해개혁 또 박남기 처형했을 예, 때 예. 그 배후에도 장성택이 있다고 또 이렇게 판결문에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랬죠. 예. 사실은 합해개혁에 입안하고 주도한 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거든요. 그때는 예. 이제 이 후계자 시절이었으니까 그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고조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책임을 이제 박남기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예. 지금 판결문에서 또 장성택이가 그 배후에다 내세우는 거는 예.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김정은에 대한 경제적 이런 불만 때문에 고조되는 책임 자체를 장성택이한테 좀 씌워가지고 좀 처형한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쿠데타를 이제 모의할 수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제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저희 YTN에 출연한 강선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죠. 강명도 교수가 장성택과 함께 북한 체제 변화를 실제로 도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강 교수님 본인이요?
예. 장성택이 실제로 쿠데타를 꾸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같은 물건인데도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장성택이 북한에서 쿠데타를 할 만한 그런 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예. 왜냐면요. 예. 그 사람은 대장이라는 건 그건 형식상의 대장이고 예. 처음부터 민간인이었습니다. 예. 그 청년 사업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당에 진출했고 지금도 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예. 뭐 체육위원회 위원장이지만은 예. 순수 99%는 민간인입니다. 이게 그냥 형식상 이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이제 대장군복을 한 번 입고 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의 사이로서 뭐 어쩌면 혈족에 들어갔죠. 예. 김일성, 김정일이 생전에 있을 때는 자기 장인어른이고 또 이제 매형 그 사이 아닙니까? 그 김정일이하고는. 예. 그때는 이제 나이도 비슷했으니까 아마 장인어른 존경하고 또 뭐 자기 나이 비슷한 그 김정일도 이제 같이 예우하면서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예. 오다가 자 이제 김정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가고 이제 김정은이 왔는데 세대가 왔는데 이거 김정은이는 자기 진짜 아들뻘도 한참 아래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70 가까이 되고 김정은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 물론 이제 보도 자료 보니까 어만불선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만들기 탓인데 저는 이번 장생택의 이게 문제를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솔직히 우리가 지켜봐도 장성택이 이게 이번에 처형될 만한 첫 돌출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쭉 여지껏 만들어지고 여지껏 북한에서 발표한 것만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서 지금 읽을 뿐이에요. 그럼 왜 꼭 장성택이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 아닙니까? 김경희가 이제 고모니까 이제 자주 독대도 하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아니 고모님 요새 좀 괜찮은 게 없으십니까? 불편한 게 없으십니까?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모는 김경희는 뭡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 딸이 장성택과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10여 년 전에 파리 유학을 하다가 이제 우울증을 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김경희에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고 남편이라는 거는 이제 제 곁에도 안 오고 그때부터 별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꼴사나운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신경쇠약이 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 남편이라는 거는 그럴 때일수록 사실 이제 부부라면은 자식이 없어도 진정한 부부라면 자식이 없어도 서로 이렇게 사랑과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성택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희가 그게 눈에 거슬린 거예요. 나 저 양반 진짜 보기 싫다. 에? 우리 집 양반 보기 싫다. 이건 이제 원수다. 이제 그렇게까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누굽니까? 거기서 수령인데 우리 고모님이 걱정해요 지금 김경희가. 저 그래? 이제 우리 고모부 좀 한번 좀 붙어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력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이제 고모에 대한 고모를 멀리한 남편에 대해서 거기 불만을 품고 김정은이 뒤를 장성택을 먼저 지명한 거죠. 지명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 그렇죠. 조사하다 보니까 이자같이 삐딱한 자세, 눕게 박수치고, 건성 박수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거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살펴보니까, 김정은이 올라서 가지고서는 인민들 허리띠 조이지 않겠다, 밥 먹이겠다 했는데, 이거 다 지키지 못했는데, 이거를 덮으실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형 집행까지 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분들마다 전망도 다르고 분석도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YTN에 출연했던 강명도 교수가 또 이런 말도 해서요. 장성택 측근이 10월 말에 김정남을 만난 게 이제 도화선이 됐고, 김정남은 망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성택이 이제 김정남을 유난히 좀 챙긴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남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김정은이가 후계에 내정되기 전에는 장남인 김정남이가 권력을 이어받을 것으로 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장성택이는 분류를 한다면 원래 김정남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같이 해가지고 오랫동안 어찌 보면 후계의 어떤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왔으니까 지금도 역시 장성택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이제 김정남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뭐 과거의 어떤 향수 이런 게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판결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실제로 쿠데타까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쿠데타에 버금가는 즉 김정은을 몰아내고 제3의 인물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또 판결되듯이 장성택이가 내각의 수장으로 올라가는 또 계획한다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을 그대로 두더라도 내각의 힘을 키워가지고 실제 장성택이가 북한의 실제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1인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아마 북한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국가의 전복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장성택이가 김정남 중국에 뭐 지난 몇 번도 가고 했으니까 김정남이를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김정남과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장성택을 숙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장성택이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김정을 몰아내고 김정남을 내세우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아마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 전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정남이 이제 눈엣가시, 김정은 입장에 볼 때 눈엣가시 이제 다름없는데 어디 있을까요? 김정남, 김한솔은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은 지금 파리에 있는 건 확인이 된 거고 아마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중국을 벗어나가지고 제3국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김정남이 오늘 아침 그 뉴스를 아침 6시 조선중앙통신에서 제일 먼저 발송을 했는데 그걸 봤다면은 자기는 섬뜩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김정남에게는. 왜냐면은 김정남이 오늘까지 살았던 곳에는 장성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희 김정남이 뭡니까? 이제 뭐 진짜 초에서 이 김정일의 진짜 공식적인 부인한 데서 나온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몰래 장성택이가 인정했거든요. 그래도 핏줄이다고. 그래서 그냥 숨겨서 키우다시피 했고, 다 키워서는 해외에 나가서 뭐 안전하게 있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김정남에게는 저건 완전히 살얼음 같은 일이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제3국에 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하면요. 사실은 이제 김정남이가 아마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쪽에서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특히 김정남이는 중국하고 과거부터 이렇게 밀접하게 굉장히 좀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국 쪽에서 보호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김정남의 지금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중국의 보호가 없었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삼국을 가든지 했을 건데 지금 중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섣불리 김정남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남이 어디 있느냐, 중국에 있느냐, 아니면 중국을 벗어났느냐 이 부분도 참 관심인데요. 이번에 이제 사형이 집행된 장성택은 그동안 북한 내부에서 주요 경제 정책을 주도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식 개혁 개방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성택이 이제 사용되면서 좀 더 경제 정책이 좀 폐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택은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주도하고 중국식 경제 발전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개혁 개방을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장성택의 개혁 노선을 비난했습니다. 장성택은 2009년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들을 신복졸개들에게 유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돈을 망탕 뿌리면서 부하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이번 장성택 숙청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온건파로 분류된 장성택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권력체제를 다지는데 장성택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이 방해가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개혁 개방이 자칫 본격화되면 경제 세력이 정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이 더욱 저하되고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김정은의 주축 세력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김세호 기자가 전망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남북 간의 여러 현안, 오늘 개성공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북한 내부적으로 다양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시점에서 북한은 이 혼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겉으로는 좀 경제 협력에 대해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아마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외자 유치에 대한 체결도 하고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북한 내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경제 개혁이나 외자 유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또 대화 공세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면을 바라보면 예. 오히려 장성택이라는 한 축을 경제 개혁과 개방을 중심으로 한 당 중심의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군부 중심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세질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부 쪽은 오히려 경제적인 개혁 개방보다는 체제 강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뭐 북한이 그런 대화 공세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건 오히려 더 위쪽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장성택이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예. 경제 플랜을 짜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 데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북한이 다소 좀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이나 남북 관계에서 좀 전향적으로 나오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예, 예. 있습니다. 국정원 국회 보고 내용 봐도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경제 협력을 상당히 이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이제 보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북한의 이제 경제적 현주소라고 할까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북한 내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제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북한 내에서는 평양하고 지방, 특히 북한 주민들 간의 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완성했던 평양의 문수 물놀이 이상, 거기에 3시간 입장료가 북한 돈으로 일반 근로자들 1년 연봉이거든요. 거의 예. 이 4만 5천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장사를 통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그런 쪽이 많이 이용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생활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것이 저는 오히려 향후에 북한 내에서의 이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거기다가 국민들은 불안하고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남한 쪽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있겠지만요. 북한이 잘하는 거는 북한이요. 제가 살아봤으니까 북한이 이럴 때 잘하는 거는 예.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 고도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예.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아마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요, 2천만 주민이 모든 사람이 조직에 가입되어 있고 그 예.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감길 때까지 조직의 말과 행동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 모든 가정, 기관, 단체 유선 방송이라고 했어요. 예. 그거는 뭐 도청도 안 되고 그거는 그냥 김정은이 지침이 그냥 시골 규미산골까지 그냥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지금쯤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반당 반응명분자 초용 이거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 원수님께 튼튼히 뭉치자 이거를 그냥 충성 가요와 함께 그냥 계속 내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래도 이제 민심이 좀 예. 자기 안 된다면은 예. 남한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도발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북한이 이제 내부 불안 요소가 커지면 대남 도발을 이제 감행할 때가 많았는데요. 네. 주민들의 그 민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대남 도발을 감행했을 때 더 좀 단결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나요, 실제로? 효과가 있죠, 당연히. 예. 지난 우리 3, 4월 달에 엄청 한반도를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하고 이제 국경연선하고 통화하면은 그냥 일 나가는 게 아니라 일 나가서 그냥 계속 그 방송 듣고 맹세 다지고 교리 다지고 그겁니다.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북한에는 북한 주민들이 나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나가서 오늘 저 노동신문에 나왔죠. 저거 아마 암송하다시피 할 정도로 공부시켜요. 예, 예. 일반 주민들에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튼 생각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 신문 기사 내용 보고 그냥 통달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너는 일상에서 저런 생활이 없었냐? 저런 유사한 행동이 없었냐? 다 자비판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예. 잠시도 허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북한에서
주민 통제는 더 강화되고 예. 권력 내부는 더 불안정해지고 이번 사태 어디까지 전개될지 예의주시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탈북 작가 리밀 씨였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